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우리 대부분의 경매 물건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토지 또는 건물만이 매각 대상이라는 거죠. 토지가 매각 대상이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반대로 건물이 매각 대상이면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된 걸 우리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거죠. 둘 다 같이 나오면 법정지상권이 아니니까요. 그중에서 법정지상권의 전형적인 경우는 토지는 매각 대상인데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리가 실무에서 법정지상권 하면 토지 법정지상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례죠. 토지는 110평 정도가 제가 표기하는데 보면 1차 관전 포인트가 토지는 매각 대상인데 건물은 제로로 돼 있잖아요. 매각에서 제외됐다.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아, 이 땅은 나대지인가 보구나. 나대지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나대지가 아니라 5층짜리 허우대 멀쩡한 건물이 있는데 얘가 매각에서 누락되고 토지만 축협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가 IMF가 되면서 축협의 이자를 못 내니까 축협은 채권 회수를 위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토지만 경매를 합니다. 토지가 낙찰되기 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다 1인 동일인이었습니다. 근데 토지를 송모 씨가 낙찰받는 순간 토지주와 건물주는 분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인 차모 씨는 새로운 토지주한테 이 건물을 철거당하냐 철거당하지 않냐, 이거 중요하죠. 즉 이거 법정지상권의 세계라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비록 토지를 낙찰받으신 분은 건물주한테 지료를 받는 건 별건이라도 하더라도 이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가 가능하겠지만, 근데 이 물건은 결론을 이야기하면 우리 법정지상권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성립해서 다행히 이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는 대신 토지주에게 매달 지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지료 관련해서 토지 낙찰자와 건물주하고 생각이 평행선을 긋습니다. 무슨 얘기냐? 토지를 낙찰받으신 분은 5억 5천에 낙찰받았지만 낙찰은 지료를 청구할 때는 최초 감정가 8억 3천의 가격을 달라고 하고, 건물주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이 땅은 8억 3천대의 가격을 인정받았는데 실제 지료로 인정할 때는 낙찰가 이상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서로 의사가 평행선을 그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소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고가 누구냐? 원고는 토지 낙찰자입니다. 토지 낙찰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지료 청구의 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은 고도의 법리를 요구하는 소송은 아닙니다. 사실 의의로 법리는 단순합니다. 핵심은 결국 땅값이 8억 3천이냐 5억 5천이냐 싸움이죠. 관건은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결론이 나는데, 대개 이런 재판이 처음 시작은 미약한데 그 끝은 창대하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순했는데 하다 보면 감정의 응어리가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판이 지연된다, 늘어진다는 거지. 간단히 끝날 것 같은 재판이 1년을 훌쩍 넘깁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없이 재판을 미룰 수는 없죠. 결국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1심이 선고가 됩니다. 얼마에? 지료가 670만 원.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공이 항소를 합니다. 원고인 토지주는 생각보다 청구 취지보다 적다라고, 그 다음에 피고는 너무 과하다고, 다시 서울고법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1년여 동안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서울고법에서도 판결을 내려요. 근데 그 사이에 평가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논현동 땅값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고법은 최종적으로 730만 원에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건물주는 판결 당시의 금액 가지고 매달 730만 원씩 30년 동안 내야 돼요. 단 이 730만 원은 고정된 가격은 아니고요. 현재 선고 당시, 향후에 지가가 상승하거나 세금이 증가하면 연동을 해야 되는데 낙찰 당시 판결 선고 당시 기준으로. 그런데 서울고법까지 다툼하는 과정에 2년 반을 훌쩍 넘깁니다. 그러면 원칙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랍니다. 왜 예외냐면 이행지체, 즉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사람이 지료를 연체는 금액이 확정된 순간부터 카운팅을 하는데 재판상은 불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년 반이 지났다 해서 연체를 보진 않는답니다. 대신 그렇게 되면 토지 낙찰자한테는 불공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토지 낙찰자한테도
당근이 제시되죠. 어떻게 되냐? 그동안 재판한이라고 못 받은 치료 있죠. 그걸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740만. 예, 그게가 누적을 했더니 2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는 판결문을 주문에 이렇게 내리죠.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730만 원 지급하고 그동안에 재판 뭡니까 청구 취지 소를 제기한 날부터 확정된 날까지는 그동안의 금액을 환산해서 그래서 그게가 2억이 넘어간 돈을 일시불로 지급하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2년 반 동안 소송하는 도중에 이 노년도 땅값이 최소 평당 3천만 원 이상으로 뛴답니다. 그러면 110평이면 이론적으로 30억 대죠. 토지 낙찰자는 5억 5천에 낙찰받아서 지류를 2억 받고 그 다음에 땅값은 30억 대를 뛰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법정지상권의 세계랍니다.